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쏠려서 비싸지는 걸 경계하는 건데 미국의 바이오는 그게 나오는데 한국의 바이오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이거 같아요. 성장이 다였던 거예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얘기했다면은 혹시 뭐 요즘에는 뭐 깊이는 안 보신다고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나 아니면 뭐 종목이나 어쨌든 우리가 상단이 안 열다고 해서 주식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건 아까 밸류업에 관련된 지금 실현 가능한 것들. 밸류업과 AI. 그렇죠. 밸류업에서는 누가 뭐래도 은행 지주가 있을 거고 보험사가 있을 거고 현대 기아차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AI 쪽에서는 달다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소위 AI 기반 마켓 반도체들 거기는 중소형들도 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어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좀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올해 매크로한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진짜 갈등이 다극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잘하는 업종을 찾다 보면 이제 라면이라는 업종도 있었고 엔터도 있었고 2차 전지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나 엔터는 너무 많이 부상이 됐었죠. 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매우 잘하는데 실제 숫자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그중에 방산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 뭐 로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방산업종의 한계가 이제 소위 수은법이라고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한도를 늘려주는 그 법안 통과 여부가 중요했는데 일단 한 단계 나가섰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올해 실적 좋은 거 좀 골라가면 좋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우리나라 방산주가 글로벌 방산주랑 밸류가 같냐.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 질문 들어가서 피터리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까 PER 20배에 거래되는 종목이 성장률이 20%인 기업이 PER 10배인 성장률 10%보다 낮다. 매출 성장 말하는 거예요. 수주 성장이에요. 이게 강하게 나오는 게 저 어딥니까? 방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모멘텀은 저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PR이 좀 높더라도 성장이 나오는 곳이 투자하기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오니까 이 책도 제가 이건 추천사를 쓴 책인데 사실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번역해서 제가 약간 네. 이게 원래 Where the Money Is라고 이것도 특히 최근처럼 이런 장세에서 뭐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담배 공추 투자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사실 성장주의 핵심을 본다면 이 책의 질문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애플을 2008년에 사가지고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하.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을 2007년에 사는 논리가 너무 혁신적인 제품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게 될 거야. 그래서 사는 경우라. 이런 방법이 맞냐 틀리냐에 관한 거예요. 뭐 테슬라도 그랬죠. 뭐 옛날에 뭐 테슬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아마존도 그랬고 그런 테크 기업들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미하니 같은 애널리스트도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테크 애널리스트 하면서 위기는 있었지만 이쪽만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진화호석은 맞아요. 이 책도 The Money Is도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런 책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지나치게 지금 국내 투자 서적 보면 트레이딩 관련 책이거나 그냥 퀀트를 얘기하는데 뭐 퀀트 잘 하셨지만 미국의 그런 소위 헤지 펀드들이 무슨 뭐 이렇게 퀀트 전략을 강하게 쓰나요? 그냥 엄청난 빠른 매매로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매매죠. 거기는. 그리고 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 그루들이 말했던 책들은 좀 현대 이런 기업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터 린치 책을 읽더라도 고성장주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성장 주체에 관한 책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서 성장이 나오냐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방산 같은 것도 해당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하튼 중국 아닌 미국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수출이 좀 살아날 때 중국 수출은 여전히 안 좋아요. 아,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잘 안 바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는 우리 금리가 예전처럼 확 내려갈 수 없다고 본다면 과거처럼 완전히 뭐 제로금리 이렇게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회사채 금리가 높게, ROE보다 높게 유지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ROE가 너무 낮아. 이런 기업들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저자란 돈보다도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있다면. 회사채 금리가 ROE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ROE가 그렇죠.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자 보상 비율 좀 안 좋은 기업들 조심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주식을 뭘 고르냐도 중요한데 배제하냐도 매우 중요한 게임이에요. 너무 지금 중요하죠. 이 시장이 지금 되게 지수가 매일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 되게 쉬운 줄 아시는데 물론 KB금융지 들고 있고 현대차 들고 있어요. 편한 장이지만 아마 지금 속으로 골병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봤을 때는 맞아요. 네이버 같은 주식 보고 있으면 완전히 와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PBR도 처음에 저 PBR 주 그냥 단순히 저 PBR 낮은 거 나라비 세워가지고 그냥 샀던 사람도 지금 아주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과보다 더 좀 정교해졌다 그런 것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 업종이 이제 수익성이, 그러니까 성장성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 이제 드론을 만드는 이런 회사였어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그쪽 향이 좋아서 어제만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시총 사이즈는 크지 않아서 한 5조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AI 때문에 많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바뀌고 PC도 바뀌고 다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무기가 바뀌겠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이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이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점을 같이 넣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것도 생각이 있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환경주도 큰일 났다. 그쵸, 네, 2차 전지주 큰일 났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국방 문제가 나와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라인을 보면 러시아는 굉장히 호전적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어쩌면 전쟁이 안 끝난 나라다 보니까 끝없이 무기를 개발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미사일도 있지만 K9 자주포라던가 K2 전차라던가 그거 심지어 뭐 하여튼 이런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던 나라들이 별로 없었던 거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아까 재래식 무기가 얼마나 한계가 많다는 거 들어봤죠. 맞아요. 탱크가 막 무력화되고 이런 게 러시아 탱크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유럽도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유럽도 무장해야 되고 아마 중동도 무장을 더 해야 될 거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고성장주는 빠른 성장 나는 거예요. 이게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도 빠른 성장 나올 때 엄청난 밸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산업이 뭐가 남았냐를 지켜봐야 돼요. 지금. 그랬을 때 방산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올라온 감이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뭐 2022년 대비해서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막 이런 것들 보면 이쪽도 상당히 큰 트렌드를 잡은 거 아니냐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지정학적 갈등이 잘 안 멈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바이오는요? 원래 금리가 연준 얘기를 오늘 안 하긴 했는데 연준이 어쨌든 뭐 금리를 내리긴 하겠죠. 올해 뭐 안 내리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당장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바이오서 시작하기 전에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 보고 좀 약간 놀랐는데 작년에는 얘네들이 AI가 미국의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덱스한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바이오가, 비만 치료제가 GDP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와.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에 펩트론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뭐 다들 그런 쪽에. 비만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저도 비만이기 때문에 비만. 저도 약만 나와서 먹으면 치료된다면. 네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아하. 첫째는 번스타인차 옛날에 봤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 거니까 가치주가 되고 금리가 잡히면 성장주가 되고 뭐 이런. 아니 도대체 금리가 좀 잡혀도 우리나라의 네이버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오래 기대했던 작년에 얘기 많이 했던 게 금리가 하향 잡히면은 네이버가 올라갈 것이다 했지만 얘가 성장주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니까. 바이오도 그랬어요. 아하. 근데 또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헷갈리는 게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걸 찾는 거지 올라가도 그렇지 않고는 미국의 IT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매그니퍼센트 7이 지난 2분기 동안 보면 시가총액 상승의 대부분이 이익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려놓고 요새 유행하는 그림이 포드 EPS 그려놓으면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주가 아까 올라가는 말했던 피터 린치나 지금의 이 사고나 사실은
뭐 우리가 요새 뭐 마하니가 뭐 특이한 말한 것 같고 사실은 애덤 시셀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줄 아는데 기본적인 성장은 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쏠려서 비싸지는 걸 경계하는 건데 미국의 바이오는 그게 나오는데 한국의 바이오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아하, 아직 확인이 안 그러니까 됐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는 뭔가 그런 게 나오고 어디죠? 상당히 릴라일리 엄청 성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릴라일리가 PBR을 제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5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근데 동의한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부터 들어가면 단순하게 PER 몇 배 이거 갖고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근에 연준에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매크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서 봐요. 그러면 연준에서 계속 말했던 게 6개월 전 대비 상승률을 보겠다고 했었어요. PC를. 6개월 평균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 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사실 미국은 다 애뉴라이즈 시키니까 연율화 시키니까. 그치. 네. 이게 올라와요 지금 최근에. 특히 미국의 1개월 전 대비, 3개월 대비, 6개월 전 대비 상승률 보면 확실히 물가랑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가 강하게 잡혀서 금리가 내려간다 이 논리가 상당히 금리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확률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 확 내려간다면 어떤 경우에 내려갈 것 같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가 내려갈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푹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내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코로나 때처럼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기를 보면 11번의 긴축 사이클이 있었는데 사실 경착륙이 5번이었어요. 5번 때는 다 주식이 두드려 맞았었고 나머지 연착륙이 3번 있었고 소프티시라도 비슷한 게 2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착륙도 아니고 다들 노랜딩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빅테크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가 그냥 놔두면 확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다가 첫 번째고 혹시나 금리를 확 내린다면 이건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거지.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에서 금리가 확 내려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거고 물가 잡히면서 금리 확 내려가기 좋은 건데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금리를 내릴 거니 바이오가 좋지 않냐라는 그 질문을 나눠서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성장이 나오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리고 진짜 금리를 내리는 거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최근 물가를 보면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좀 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미국의 실업률 보면 원래 공식 실업률은 U3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U6라고 해서 파트타임 포함한 실업률을 따로 봐요. 근데 희한한 게 풀타임은 고용이 실업률이 좀 내려오는데 파트타임 막 늘어나거든 일이. 잡을 한개 갖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미국도. 그렇죠. 자꾸 제가 이 대표 만나면 이제 책 얘기하는 거 좋아서 자꾸 꺼내는데 서점 가시면 추자책 아니어도 아세모글로라고 MIT 교수 있잖아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 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아세모글로의 권력과 진보란 책이 있어요. 파워 앤 프로그레스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두꺼운 책을 사놓고 제가 안 읽는 책이 100권이면 95권이 안 읽는 제가 이거 다 읽은 책이에요. 그만큼 재미도 있는데 이 기술적 진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바이어스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놀로지라는 게 우리가 19세기 말에 보면은 막 철도, 철강 생겼을 때 그때 테크 기업이 철도, 철강 기업인데 엄청 독점화됐었잖아요.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흐름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쏠리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첫째는 이거 외에는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부러질 날도 올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그걸 갖고 있는 것들 밸류업에 관련된 기업들 그냥 꾸준히 봐야 된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을 이긴 사람은 아마 그 재미없다는 은행주 계속 버틴 사람들이랑 현대기아차 그래도 지금 밀리면 사고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니면 아까 이제 방산이나 라면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성장이 있는 것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이건 것 같아요. 성장이 다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네. 정말 지나고 나서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성장이에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성장이 있는 것은 살아남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땐 책을 자꾸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직관력이 생겨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에 관한 책들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읽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투자자가 단순하게 순환매 정도 사고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시장이니까. 제가 뭐 권력과 진보 같은 책을 얘기했지만 이건 철저하게 테크놀로지가 바로 파워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지금 말하는 사실 이호수 대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AI 이 권력을 미국이 내놓겠냐고요. 그 엄청난 싸움에서 거예요. 중국을 용서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일본도 그거에 동참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한국의 IT 기업들이 그 정도 못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나오는 것보다 보니까 아까 뭐 방산도 엄청 좋다가 아니라 그나마 성장 나오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뭐 그런 맥락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숨가쁘게 이야기가 진행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말이 근데 막혔나요? 아니 푹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막 들었는데요. 결론은 성장이다. 그게 너무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히는 것 같고 성장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곧 생존이고 그것이 곧 진보고 그것이 곧 권력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 PR, BR주도 저희 매출 성장 나오는 기업이 돈을 축적하는 기업만이 가능한 기업이었다. 그냥 단순히 뭐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가 좋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성장 자체가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것에 다 녹아져 있다는 성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 책 꼭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두 권 다. 네네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바쁜 편인데 주말에 그냥 다 읽어버릴 정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변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좋은 책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